500 bilateral relationships on the blockchain, 500 individual blockchains being run. When we evaluated it with banks, they said, yeah, it works as a proof of concept, but it's not clear to us that it's that much better than what we have. 여기서 정확히 나옵니다. 스위프트가 지금 블록체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서 딱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POC를 하고 있고요. 하이퍼레저, 바로 IBM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으로 하고 있고, 하지만은 얘기를 하죠. POC를 하고 있지만 it's not clear to us. 우리한테는 뭔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 없냐면 이게 it's that much better than what we have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보다 더 나은지, 더 많이 나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다. Today, given the migration cost, and a lot of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바꿨을 때, 시스템을 바꿨을 때 이 코스트 들어가는 비용. It's about the banks themselves who have to migrate and be interoperating with that new platform. We find that for them it's much easier to integrate with APIs and what we're now. 그래서 스위프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명하지 않는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은행들이 본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블록체인 폼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보다 그냥 API, 그러니까 GPI는 API 제공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헛이라고 얘기했죠. 심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R3 코르다 같이 이런 데 연결하는 게 훨씬 이지요. 훨씬 쉽고 이게 훨씬 저렴하다고 했죠.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한대요. 본인들의 고객들. 자, 더 보죠. GPI 통해서 API 제공하고 있다고요? 연결할 수 있게. So far, and our 10,000 banks worldwide play a big role in that one. They have to be ready for that technology.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이런 걸 제공하고 있고 API 통해서 다른 플랫폼과 충분히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API를 제공하고 있고 그들은 쓸 준비가 돼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얘네는 딱 분명하게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 스위프트 CEO가 했던 얘기를 종합해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코 리스폰던트 뱅킹 이 구조 자체를 지킬 거고 현재를 지킬 거고요. 현재 쓰고 있는 그대로 방식대로 갈 건데 다만 GPI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약간 혁신을 이뤄냈고 지금 아직 30분 할프 타임이라고 얘기하죠. 할프 아워 이렇게 얘기하죠. 30분 이내 플러마이너스 30분 내로 지금 처리가 되는데 몇 년 안에 확신이 있대요. 몇 년 안에 리얼타임이 될 거고 몇 센트밖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각 나라의 도메스틱이 리얼타임 돼 있는 것들을 이제 인터커넥트 본인들이 연결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몇 년 안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플랫폼 그러니까 이미 블록체인 갖고 하이퍼레저 패브릭으로 POC를 하고 있지만 그런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이 보기에 물론 it's not clear라는 이제 간접적인 표현을 썼지만 사실 깐 거예요. 블록체인을 약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본인들의 고객들인 은행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걸 하느니 그냥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할 수 있는 우리가 API 바로 허신, 심장인 API를 제공할 테니 충분히 쉽게 비용도 안 들고 연결할 수 있다. 지금 이미 그거를 우리 고객인 은행들조차도 쓸 준비가 돼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구조를 지키면서 다른 플랫폼까지 본인들이 연결해서 폐쇄적인 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중심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마켓 시어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블록체인들 본인이 볼 때는 잡다한 것들이죠. 규모가 작으니까 잡다한 것들을 우리 밑에 고개를 조아려라. 우리가 제공하는 API 통해서 연결해서 고개를 조아리고 들어와라. 그겁니다. 이걸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폐쇄 네트워크를. 사실 말이 얘는 오픈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오픈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여기에 지금 본인들이 계획하는 것처럼 마치 중화 사상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처럼 우리가 곧 세상의 중심이다. 스위프트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GPI를 뭐라고 표현하죠? 월드 스탠다드라고 표현하잖아요. 세계 중심. 본인들이 세계 표준이다. 그러니까 API 제공할 테니 리플이건 뭐건 간에 이 잡다한 것들은 우리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API 통해서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와라. 우리가 바로 인터넷이고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위프트 명확하게. 계속 보죠. 저기에 대해서 답변해보라는 거예요. The Swift model, we can talk about open APIs, we can talk about open networks, but it isn't.
자, 대놓고 어택을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은 바로 리플사 CEO가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 고트가 지금 굉장히 오픈 네트워크처럼 말했는데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It isn't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픈 네트워크 아니다. 자, 이제 설명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했지? I mean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Swift is it's a Swift controlled API, and even 자, 얘기를 하죠. 이 API 누가 컨트롤하는 거냐? 바로 스위프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가 아니라는 거죠. 스위프트라는 존재가 다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중앙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특성 자체가 인터넷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컨트롤되는 그런 되게 집중화된 인터넷이 아닌 공간, 오픈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거죠. I'm complimentary of what GPI has represented in terms of accelerating what has been, a relatively slow process. GPI, I think, is a big step forward, but it's still 실리라고 얘기했어, 세상에. 이거 자막이 틀린 거 아니야? 진짜 실리라고 얘기했어요. 허접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전히 센트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A transaction status, and so that's a central operator. I think Gottfried said is, and I agree with decentralized systems. I think over time, as we've seen with things like TCP/IP, are 그러니까 아까 잠깐 동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디센트럴라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nd I think that today is not what Swift is. And when we think about how to enable a transaction from a Barclays account. 그래서 잠깐 좀 더 설명하고 갈게요. 뒤에 얘기를 하기 전에 리플 CEO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스위프트 CEO도 디센트럴라이즈로 이제 미래를 갔을 때 그렇게 될 거라는 전망성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스위프트가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스위프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찍고 넘어갔어요. 오늘날의 스위프트는 절대로 아니다. 그 얘기를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Account to an M-Pesa wallet, mobile wallet. That when we think about an internet of value, it's not just about the banks, for sure. Yes, it's about regulated institutions, and we're certainly not trying to circumvent those things. But I think it's fundamentally kind of a different view of how the world may play out. Yeah, maybe to that. I mean, a big part of the value proposition of Ripple, I think, is the cryptocurrency, the XRP. 드디어 나오네. 저 예전에 빠르게 본 적 있는데 지금 스위프트 CEO가 XRP에 대해 얘기합니다. Cryptocurrency, the XRP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I think that's another one worthy of debate. There we do find that the banks are also, at least when they talk to us, they may tell you different things. They are hesitant to convert things into a currency, a cryptocurrency right now, because of the volatility in the currencies, because of the fact that you don't have the deep liquidity that you have in, for example, the dollar as a clear.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생각이 나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XRP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그게 나와요. 이제 볼라틸리티, 가격 변동성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 얘기했더라? In the currencies because of the fact that you don't have the deep liquidity. deep liquidity. 그러니까 유동성을 제공 못 한다는 거죠. 그만한 충분한 유동성이 없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날의 XRP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하이밸류에 속하는 페이먼트를 처리할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유동성 면에서. 그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생각이 나요. 스위프트의 중요한 생각. 잘 보셔야 돼요. That you have in, for example, the dollar. 예를 들죠. 딥 리퀴디티를 갖고 있는 거 뭘 얘기하죠? 더 달러를 얘기합니다. 바로 US 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위프트는 달러를 인정하는 거죠. 달러 패권을.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정도 통용이 되고 실제로 이제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 중심으로 먹히잖아요. 웬만해서는 강세를 띠고 있고 어느 나라에 돈을 보내든지 그만한 유동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 달러를 사실 외환 보유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나라도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라고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런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들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딥 리퀴디티 갖고 있는 건 달러기 때문에.
자, 계속 볼게요. clearing as a clearing unit at the end of the day. 클리어링이라고 그래요. So again, when we engage banks, we don't find them ready for a model where you convert it into crypto and then convert it back, and that has to do with many things: regulation, volatility. 지금 얘기하죠. 본인들 고객 은행들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엑스라피드 작동 방식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를 컨버트해서 피아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걸 할 수 없다.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레귤레이션 얘기하고 볼라틸리티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언급은 안 했지만 되게 뭐 막 많은 것들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다. Separate debate. This is, well, it's not really a separate debate because I think there's two important things about this, and Gottfried mentioned this earlier. 예, 언급한 것 중에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Swift today is a one-way messaging framework. 바로 또 핵심은 짚었죠. 리플 CEO가 원웨이 메시징, 단방향 메시징 프레임워크라고. 오늘날 아직도 GPI는. It actually isn't a liquidity provider, right? It's Swift messaging partnered with bank liquidity. When we think about an Internet of Value, it's a mixture of two-way messaging frameworks, moving to real-time. 엑스커런트는 투웨이 메시징이라는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달리. 그래서 리얼타임 된다는 걸 얘기하죠. Chatty protocol, if you will, coupled with real-time liquidity, and I hear people talk about volatility, and I feel like they're propagating misinformation. The volatility risk of fiat. 자, 일단은 볼라틸리티 넘어가기 전에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 양방향과 당방향이 중요한지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스위프트는 여러분들 그 종이컵 생각하시면 되게 알기 쉽다고 얘기했죠. 실로 연결한 종이컵. 자, 이거 할 때 그림을 볼까요? 그림도 그려보죠. 실제로 돈을 A가 보낸다고 하고 한거래은행 2개 정도 거친다고 할게요. B로 갑니다. 자, 이렇게 거쳐서 간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 중간에 거친다는 건 페이먼트도 얘네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페이먼트 자체가. 근데 단방향이라고 했죠. 얘한테 이제 이 경로를 찾은다면 얘한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돈을 X만큼 보낼 거고 뭐 환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목적지 어디고 누구한테 어느 날에 누구한테 간다 막 이런 것들 얘기할 겁니다. 근데 단방향이잖아요. 얘가 얘기를 해요. 얘는 들을 수만 있고 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낸 거 예를 들어서 리퀴디티 측면에서 볼까요? 자기가 한 1000불 보내려고 하는데 돈 있냐? 근데 얘가 만약에 그만한 리퀴디티를 제공을 못하면 듣고 있다가 다 듣고 나서 적어도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답장을 하겠죠. 야, 나 $1000 없어. 그만한 리퀴디티 제공 못해. 내 돈을 보내줄 수가 없는데? 이 얘기를 하겠죠. 완전 에러죠. 근데 리얼타임 양방향은 이게 된다 안 된다? 전화기니까 된다. 전화기. 아, 그림 너무 못 그려. 전화기니까 된다. 여러분 눈에 전화기로 안 보일지언정 그냥 전화기로 생각을 해주세요. 예, 전화기. 엑스커런트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통화니까 리얼타임으로 얘기하면 되잖아. 야, 나 $1000 보내고 싶은데 네가 대신 해줄 수 있냐? 리퀴디티 제공 가능하냐? 너 노스트로 보스트로 갖고 있어 거기에? 좀 해줘. 네가 했을 때 야, 나 없는데? 좀 부족하다. 다른 애한테 부탁해라. 그냥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죠.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볼라틸리티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Well, volatility is just a mathematical calculation of time times volatility. If you hold fiat for, let's say, an average 수학적인 볼라틸리티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 days, that's about 180,000 seconds. 이틀 걸린다고 오늘날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이 이틀 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초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초가 나오겠죠. 이틀이니까. An XRP transaction is 3 seconds. So XRP는 3초면 돼요.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If you take a low volatile asset times a long duration fiat. 자, 그러면서 이제 현상을 설명하죠. 이틀 걸리는데 그 이틀 걸리는 걸 처리하는 피아트로 처리하잖아요. 피아트는 low volatility 특성을 갖고 있지만 long duration,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제 XRP 얘기를 했죠. XRP는 high volatility, 그러니까 높은 변동성을 현재 갖고 있지만 very very short time이라고 얘기하잖아요. short amount ti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3초. It turns out mathematically there's less volatility risk in an XRP.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there's less volatility risk.
라고 얘기를 하죠. transaction than there is in a fiat transaction. XRP가 The 훨씬 difference 적다. is you have market makers. When you do a SWIFT transaction, there's banks saying, 네, 마켓메이커한테 물어봐라. 그냥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체감이 잘 되게 물어보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야, 이런 특성인데 자 봐. 그러면 마켓메이커한테 물어봐라. 너 같으면 스위프트 트랜잭션이 볼라틸리티가 낮다고 생각할래? XRP가 낮다고 생각할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re's a market maker saying, I'll lock in that rate. I'll take the volatility risk for the next 2 or 3 days. With XRP, you don't have to do that because it settles so quickly. Gottfried, this gets to a little bit more of the skepticism over cryptocurrencies, which I know is separate from Ripple, but let's just get into digital assets for a second. Where do you stand on the role of digital assets in 디지털 에셋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 future of the payment system, of the banking system more broadly? 침 꿀꺽 삼키고. First, most assets we have today are digital. Let's also say. 자, 첫 번째부터 정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정의를 때려박고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에 있는 오늘날 이미 대부분의 자산들이 디지털이라고 정의를 하고 합니다. 실제로 다 디지털이죠. 웬만한 것들이. If you hold stocks today, there are no more physical papers anymore. They're just registered. I mean, it's a funny anecdote. When we had Hurricane Sandy that flooded New York 5 years ago, one of the places that got flooded was DTCC. They have a big vault in the basement. Their address is Water Street, by the way, in Manhattan. That should have been a giveaway. The vault where all the US stocks, still the physical copies are held, was flooded by Hurricane Sandy, salt water, etc. They had a huge effort to recover all of those, but at the end of the day, it didn't matter because you no longer hold these physical things. It's all digital at the end of the day. A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is a register of who owns which assets. So by de facto, most assets you hold today, most money you hold with banks, etc., all of that is digital already. My issue with crypto assets is more that it is highly unregulated. 자, 디지털 장점부터 얘기했어요. 그런 자연재해 발생해도 피지컬, 페이퍼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허리케인 일어나던, 뭐 허리케인 예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뭐 페이퍼가 없어지건 말건 디지털로 소유한 거는 여전히 소유를 할 수 있죠. 온전하게. 그 장점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와 대립되는 크립토 에셋이라고 이 양반은 표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highly, 굉장히 unregulated. 네. 규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There is a reason we regulate things like securities and assets. security 얘기를 하네요. There's 3 reasons. We found over the 5,000 years that the world has had money, we have found that money can lead to 3 big dangers. One is systemic risk, bank runs, and all of that. The second is it is quite easy to screw customers once value is around, etc. So you have to protect customers often against these type of schemes. And the third thing is we have found that money is typically used for nefarious activities, and money is a good way to control tax evasion and all of those. 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커런시가 갖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크립토 커런시가 갖는 특성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계속 얘기했어요. 레귤레이션 관련된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AML 바로 안티머니 런더링 관련된 자금 세탁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탁스 이베이션 얘기하죠. 세금 회피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And that's why we regulate the financial industry. That's why we have central banks. That's why we have lenders of last resort. That's why we have the SEC on securities to make sure that securities offerings are true to value. They say what they do, etc. None of that exists in the crypto world, and I think that is none of that exists in the crypto world. I think that's 자, 그 크립토 월드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냥 난장판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I don't know how we can say none of that exists in the crypto world. Every Ripple transaction is going through a regulated endpoint to a regulated endpoint. 리플 CEO는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체감이 잘 되게 좀 말씀드리면 웃기지 말고요 하면서 이제 XRP에 대해 설명을 하죠. regulated 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There are no transactions that are not KYC. There's no 트랜잭션 다 KYC 거치고. Are monitored for AML. AML 바로 자금 세탁 방지 모니터 되고. So I mean, look, I actually think using digital assets, and I had the governor of a large central bank in Southeast Asia say to me. 지금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 경우 얘기 들었습니다. 라지 센트럴 뱅크 동남아시아에. If 본인한테 얘기 안 돼요. XRapid, which is Ripple's XRP liquidity, it actually reduces systemic risk to a country, a small economy. Let me explain briefly what that means.
today. 자, 조그만 규모의 그 이코노미 경제에서는 오히려 그 리스크를 줄인대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동남아시아의 큰 이제 센트럴 뱅크가. 자, 설명을 하겠대요. In order to, if you're a bank in fill in blank country, you pre-fund accounts around the world. If you're a small economy and you're pre-funding billions of whatever the local currency is into other accounts, you actually are losing control. 자, 여러분들도 그 얘기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엑스라피드 바로 XRP를 브릿지로 쓰는 이 세르먼트 솔루션을 쓰게 되면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XRP를 이제 브릿지로 써갖고 이제 피아트 바로 법정화폐를 컨버트 바꾸는 거를 시도를 하게 되면은 미리 프리펀딩을 할 필요 없잖아요. 필요한 만큼 거래소에서 사고 다시 목적지로 보내서 다시 팔아서 그날 법정화폐로 바꿔서 넘겨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동 방식이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데 지금 그거를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 CE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펀딩과 대조해서 설명한 거예요. 방금 프리펀딩 하면 스몰 이코노미는 여러분도 어떻죠? 제가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설명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바로 프리펀딩할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프리펀딩하면 리얼타임 세틀먼트 가능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목적지의 금융기관에 이제 계좌를 틀어놓고 거기다 뭐 달러든 그날의 법정화폐들을 쌓아둘 거니까 미리 그만큼 계좌에서 마이너스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쉽죠. 근데 문제는 프리펀딩 해놓은 돈으로 세틀먼트 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프리펀딩에서 그 피아트를 미리 컨버팅 시켜놓은 거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가격 변동성 때문에 내가 샀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날의 법정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마이너스잖아요. 돈 날린 거잖아요. 그거를 컨트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약점이 있고 그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죠? 돈이 많아야 돼요. 모든 나라의 법정화폐를 미리 프리펀딩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그거를 관리를 잘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좋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에 있는 되게 큰 금융기관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자금적인 여유가 되니까. 문제는 뭐죠? 스몰 이코노미. 지금 얘기했듯이. 예, 경제력이 부족한 금융기관이나 나라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추상적으로 합쳐서 뭐 경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경우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Control over those. And when there are currency runs, when there are challenges for local economies, that creates risk, increases the risk systemically. So if you didn't have to pre-fund, but this is an observation that I didn't make, this is an observation that a central banker made to me, that if all of the banks in this particular country used XRapid, the systemic risk would actually go down because they'd have... 지금 아예 센트럴 뱅크들이 얘기를 했대요. 특정 국가. 지금 특정 국가는 아마 이머징 마켓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도라던가 아프리카 이런데 그러니까 경제가 이미 잘 발달해 있는 이코노미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라던가 영국 이런 나라 말고요. 금융이 잘 안 돼 있고 그 나라의 법정화폐 유동성, 리퀴디티가 떨어지는 국가들 있죠. 동남아시아 국가라던가 뭐 인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딱 찍진 않았는데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런 신흥 이머징 마켓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국가의 경우는 이제 리플 CEO가 센트럴 뱅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들이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 방금 예를 든 신흥 국가, 신흥 마켓, 신흥 시장으로 이제 뭔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처리할 때는 오히려 엑스라피드 방식, 바로 XRP 브릿지로 써갖고 온디맨드 프리펀딩이 아니라 온디맨드 형식으로 리퀴디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쓸 때 오히려 리스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Sovereign control over their own currency. Just to be clear, when we talk in crypto assets, in my mind, what I'm talking about is all the ICOs that are taking place. We agree on ICOs.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위프트 CEO가 이제 잠깐만 내가 얘기한 크립토 에셋은 IPO 이런 크립토 에셋을 얘기한다고 정정을 해줍니다. Bitcoin itself. Most of the users of Bitcoin these days seem to be ransomware and darknet places. So 비트코인을 갑자기 까기 시작해요. 랜섬이나 다크넷. You have under control. But if I look at the broader world of digital assets, I think it is a highly unregulated world. I had a guy at last week explain to me in 지난주에 한 명 만났대요. China. His big business model was to put any type of assets, houses, planes, and ships
on the blockchain and issue a token, a digital token for the ownership. He says that's great. That way you can sell your. 자, 뭘 얘기하냐면은 그 시큐리타이즈 기억나십니까? 리얼 월드에 있는 모든 그 유가증권들을 디지털 에셋으로 만들려는, 그러니까 시큐리티 토큰으로 만들려는 거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죠. 거기 투자를 했고요, 리프사도.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 뭐,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위에 그런 뭐 항공이든 비행기든 뭐든 간에 그런 유가증권,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시큐리티 토큰화 시켜서 이제 만들어서 그 오너십 갖는 거 뭐 좋다, 그렇게 하는 거 좋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plane, you can sell your house without paying any taxes, without knowing anybody knowing.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거 소유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그것까진 좋은데 그 갖고 있는 거를 텍스 없이, 그러니까 세금 없이 이거를 파는 거에 대해서 갸우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레귤레이션을 지키지 않는다, 규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외환거래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세금 관련법에서 조세법이겠죠. Who's the beneficial owner, etc. His whole business model was essentially regulatory arbitrage, etc. So that is a bit my. And if you listen to the libertarians, they're all like, well, this is great. We no longer have government involvement. The people can take back 그게 비트코인 막시스트들이 그 얘기하죠. 정부도 필요 없고 은행들도 필요 없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가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위프트 CEO가. We agree on that. We agree on that. 같은 생각이에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Cross-border payments get faster as they become real-time. I think that whole issue of volatility will be solved as well. And I also have to say a lot of the reason banks keep reserve and liquidity is also to be able to clear larger transactions. You really need that. 지금 이 사람도 찍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까도 잠깐 설명 중에 말씀했지만 분명하게도 페이먼트는 리얼타임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이 사람은 프리펀딩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리저브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프리펀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돈을 쌓아둘 거라는 거죠, 금융기관들이. 왜냐면은 본인 생각에는, 왜냐면은 그러니까 라저 트랜잭션, 그러니까 하이볼륨 트랜잭션 얘기하는 거, 굉장히 큰 규모의 트랜잭션 처리하려면 그게 필요하다. That deep liquidity if you want to move. deep liquidity 또 얘기하죠. Mostly is dollar, by the way, and that's what the dollar is. 달러 이해는 뭐 없다는 거예요, 지금. deep liquidity 그만한 거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달러로 프리펀딩 할 거란 얘기죠, 계속. I think for most countries it's a safe haven rather than a. 그리고 달러는 볼라틸리티도 되게 낮으니까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Sam can change that anytime. Just to be clear here, if there was more. 자, just to be clear라고 얘기합니다. 자,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여기서.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지? Is crypto something that Swift would be more optimistic about, that you would be more optimistic? 그러면 아까 스위프트 CEO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레귤레이션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관련된 것들이 정리되면 크립토 에셋이 스위프트보다 더 최적화될 수 있냐, 그러니까 더 효율적일 수 있냐, 뭐 얘기를 합니다. Our point of view has always been, listen, at the end of the day, we allow banks to move assets and money, and. 결국 마침내 끝날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move asset이라고 얘기하죠, money.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에셋과 money, 돈을 옮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죠? Banks, and I think you can even do that today if you want to move something from a Bitcoin account to some.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뭐 옮기고 싶어 한다면, 그밖에 뭔가를 옮기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끝내는 제공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스위프트는. Else between banks, you can use the SWIFT system to do that. I mean, it's a simple message. Account to account. 어차피 보이는 메시징 시스템이니까. Euro or Bitcoin, at the end of the day, is agnostic to us. We would expect that the banks then stick with the regulation that applies to that one. Yeah. 이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해서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메시징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페이먼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실제로 은행들이 쓰는 건 피아트만 옮기기 때문에 스위프트 쓰는 은행들이요. 피아트만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피아트, 바로 이 피아트든 뭐든 간에 메시징 시스템, 바로 페이먼트 시스템은 그 안에 어떤 에셋 또는 뭐 피아트죠. 요즘에 쓰는 건 피아트라 이제 계속 피아트로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은행들이 이 사람이 얘기했듯이, 스위프트 CEO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디지털 에셋, 아까는 비트코인 예를 많이 들었는데 비트코인을 옮기고 싶어 한다면 그걸 적으면 되죠, 법정 앞에 자리에다가. 그리고 그걸 교환비할 때 어떻게 교환할 건지, 또는 받는 쪽에서 그냥 비트코인을 받아도 된다고 하면 거기다 적으면 되잖아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페이먼트 시스템이고 메시징 시스템이기 때문에 뻔한 얘기를 한 겁니다. And I have to get you a clear answer here. We won't 네, 그리고 또 하나 클리어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죠. be off stage until I do. Is there a current agreement? 자, is there a current agreement? agreement 약간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Partnership in the work. or partnership 있냐? 그러니까 서로 파트너십이나 뭐 계약 관계에 있냐 얘기하면서 in the work between you company. 바로 스위프트와 리플 CEO 간의 이제 파트너십이냐 아니면 계약 관계가 있냐 이걸 질문을 대놓고 했어요. 자, 뭐라고 답변했는지 들으세요? Not that I know. no, 둘 다 그냥 no 외치죠 그냥. 예.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물론 미래의 일은 모르는 거지만 둘이 지향하는 바가 너무 다르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너무 다르고 아까 질문으로도 나왔지만 리플 CEO는 스위프트를 넘어설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제 리플 CEO뿐만이 아니라 마커스 트리처라는 리플사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이사이기도 한 그 사람도 얘기를 하죠. 스위프트를 넘어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맥락 얘기들을. 그리고 심지어 코리 존슨도 얘기잖아요. 그 수석 마케팅 담당도. 예. Thank you. 예, 간단히 정리했죠. 노라고. Because you'll be stepping down in June. So can you talk a little bit?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질문자가 6월에 스위프트 CEO 이제 그만둔다는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물어보죠 질문을. Swift. Once you're gone, what do you expect will be a bit of your legacy, and then what's your hope going forward? Yeah, legacies are always a dangerous thing. I think for me, GPI is a big part of the legacy. I think it is transformational for correspondent banking. It really is the biggest change. 계속 correspondent banking을 얘기하죠. 이 바꿀 생각이 없어요. Taking that to the next century. 다음 세기. The hood, changing the whole technology stack from what it was 20, 30 years ago, mainframe, etc., towards cloud, APIs, containerization, all of that stuff. That will be a journey, again, because of the 10,000 banks. Changing our own technology is relatively easy. 계속 만역의 고객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네요. Make it interconnected will be a longer journey. I think that will really be, in my mind, a big part of the legacy, turning not just SWIFT, but the banking community as a whole, the transaction banking community, and bringing them into the next century with all of the technologies that we now have available. So that will be my legacy. In terms of what I'm going to do, I don't think it's very different from what was in the press. I'm going to take a few months to chill out. I'm passionate about this. I always have been before I joined. 열정을 갖고 있다는 페이먼트. Consultant with McKinsey in the area of. 네, 컨설턴트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맥킨지에서. I envision what's called a portfolio life, which will be a combination of payments, fintech. Research. I did some academia in between as well, so it will be a combination of that. But who knows? Ripple is hiring. 그러니까 질문자가 몇 달 뒤에 이제 그만둔다는데 뭐 관련돼서 이제 질문했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들이나 스위프트 걸어오는 역사에 대해 얘기했고 본인이 그 과정에서 예전에 컨설턴트였다 맥킨지에서 일하는. 맥킨지 함께 일하는 컨설턴트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리플사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바로 씩 웃으면서 리플 이제 하이어링이라고 얘기했죠. 리플은 지금 채용 중이다. 씩 웃네요 다. The offer stands. I think we'll leave it there. 사람들 박수 치면서 이제 종료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악수도 하면서 깔끔하게 끝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때 대화 나눈 거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짚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지금 스위프트가 여러분들 그 블록체인에 대한 생각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블록체인을 인정하는 건 맞아요. 블록체인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건 맞는데 역시나 이제 미래라고 보진 않는 겁니다. 블록체인. 왜냐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API를 통해서 본인들의 헛이라고 하는 그 헛비트도 아니지만 아무튼 심장이라고까지 표현하는 API를 통해서 이제 다른 플랫폼 블록체인까지 포함한 거죠. 블록체인 포함, 블록 포함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겠다. 이거는 맞아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건 맞는데 미래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생각 안 한다는 거
그게 여실히 드러났죠. 왜냐면은 본인들이 직접 하이퍼레저 패브릭으로 테스트 POC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본인들 생각에도 그렇고 본인들의 고객인 은행한테도 얘기를 들어도 그거를 비싸게 마이그레이션 코스트, 바로 이전 비용을 발생시켜서 그걸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만한 혜택이 있는지, 그만한 동기부여가 되는지 모르겠다. It's not clear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부정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지금 현재 금방 쉽게 더 이지화하고 마이그레이션 코스트가 들지 않는, 본인들이 지금 R3 코르다하고 있는 API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미래라고 생각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네,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미래라고 인정하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각 하나를 볼 수 있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거는 환거래 은행 구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바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첨예하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사는 이 코리스폰던트 뱅킹 이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리플사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도 이제 질문이 대놓고 나왔지만은 파트너십은 미래의 이름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오늘날까지 봤을 때는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예,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거고요. 만약에 스위프트가 생각을 양보하지 않는 이상은 리플사는 생각을 안 바꿀 거예요. 아마 바꿀 리가 없죠. 이거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바꾸면 사업을 접자는 얘기죠, 거의. 예, 그래서 리플사는 아마 생각을 바꿀 수가 없을 거고요. 사실 바꿀 수가 없는 구조예요, 리플사 비즈니스 모델상. 그러면 스위프트가 생각을 바꿔야 둘이 같이 일을 해볼 만할 텐데, 스위프트도 이미 앞선 이런 방향성과 본인들이 하고 있는 방향, 뭐 일들, 작업하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미래라던가 이런 걸 봐서는 전혀 이제 요것도 그렇고 환거래은행 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리플사 파트너십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리플사가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서 좀 잘해나가는 길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XRP 가격이 오르면 되는 거고, 그 가격이 오르게 해서 글로벌 세틀먼트로 자리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든, 리플사가 스위프트를 뭐 먹어치우든 스위프트가 리플사를 먹어치우든 별로 중요하지 않죠. XRP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하면은 글로벌 세틀먼트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입장에선 중요하진 않은데,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달라요. 생각이 너무 달라. 예. 그래서 이제는 그냥 스위프트를 그냥 패대기를 쳐갖고 마켓시어를 지금 뭐 11,000개라고 자랑하지만 거꾸로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겠죠. 리플사가 고객이 10,000개가 넘고 스위프트는 고객 확 줄어갖고 한 80여 개만 쓰고 뭐 이런 구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제 현실성이 있죠. 차라리.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번 이런 토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스위프트가 본인들의 그 폐쇄 네트워크를 다 먹어치울 생각인 거예요. 지금 중화 사상에 빠져있죠. 똑같이 리플사건 코르다건 뭐건 간에 우리한테 굽히고 우리 API 통해서 우리한테 접속해라. 우리가 곧 세상의 중심이고 인터넷처럼 비유하자면 우리가 곧 인터넷이요.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지금 11,000여 개가 넘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쪽과 이제 200개가 넘는 고객을 갖춘 리플사가 대립을 하려면 쉽지 않은 싸움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날의 고객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리플사 CEO가 얘기했듯이 미래가 있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미 엑스커런트는 만들어진 지 꽤나 됐습니다. 꽤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객을 갖고 있는 스위프트가 GPI를 통해서 개혁을 했지만 본인 표현에는 이노베이션 했다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그 이노베이션 한 게 아직도 엑스커런트를 따라오려면 멀었습니다. 엑스커런트는 아까 설명했듯이 바이 디렉셔널, 바로 양방향 통신, 바로 비유를 하자면 오늘날의 전화 통화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돼 있고,
스위프트 GPI, 바로 이노베이션 했다는, 혁신했다는 그 GPI, 아직도 종이컵에다 대고 대하는 수준에 불과하죠. 사실 그 수준도 못 돼요. 종이컵 대하는 그래도 뭐 몇 초 뒤면은 상대방한테 들리는데 그것도 아니죠. 30분 내외가 걸리니까. 더군다나 아직도 단방향에 가깝습니다. 폐쇄 네트워크고.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고객 숫자는 적지만 이미 리프사 솔루션이 압도해요. 퍼포먼스 상에서. 물론 제가 중간에 제가 스스로도 한번 질문을 던져봤지만 모르겠어요. 왜 엑스커런트가 그렇게도 압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은행들이 더 빨리빨리 안 쓰는지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게 이유가 이제 레귤레이션 관련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그런 공포감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는 건지, 아니면은 기득권 세력들, 스위프트를 소유하고 있는 그 은행들이, 기득권들이 오히려 이런 리프사, 본인들의 환거래 은행 구조를 깨트릴 리프사를 견제해서 막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능은 압도적이에요. 그냥 상대가 안 돼요. 압도적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미래가 밝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고, 실제로 리프 CEO가 아까 인터뷰에서 보셨지만 이 상태를 비유를 했죠. 어떻게 비유했죠? 스위프트, 그 수많은 고객을 갖고 있는 스위프트를 월마트에 비유했고, 본인들은 1997년쯤에 아마존을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 뭐 새로운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고객은 적어요. 하지만 그 97년쯤에 아마존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리프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술력과 본인들이 명확하게 설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아마존처럼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터뷰 내용들을 지금 방금 정리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들 중요한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싸움이 가고 있는 방향이라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 20분 정도 되는 토론을 거의 1시간 반이나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길게 인터뷰 내용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린 이유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1시간 반만 할 거라고 했는데 이미 1시간 반이 됐네요. 오늘은 1부에서 끝내야겠네. 어쩔 수 없네요. 589 일루미나티로 싸우시나요? 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야옹님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무탈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XIP 브릿지 볼륨이 나와야지 승부가 가능합니다. 네, 스위프트 근데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마켓 쉐어의 파워란 것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 또는 그런 존재들이 무조건 살아남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리프사의 솔루션이 월등히 뛰어난 거 맞아요, 오늘날에. 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기술이 항상 시장에서 이기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그 기업이라던가 존재들을 잡아먹는 건 아니죠, 항상. 기술력이 떨어짐에도 마켓쉐어라는 이런 파워를 통해서 기술력이 뛰어난 쪽을 거꾸로 잡아먹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리프사가 100%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아니에요. 기술력이 뛰어난 건 맞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응? 저를 까는 분이 있나요? 제 수명 늘어나라고 까는 분이 있나 보네? 아니,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일일이 신경 쓰면은 시간 낭비입니다. 안 까도 돼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쓴 글이 또 있어요? 내가 못 봤는데 설명하느라. 안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생각은 그 사람 의견이죠. 뭐 존중해야죠.
존중할 내용은 분명히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사람 생각은 그 사람 자유니까 그냥 놔두세요. 규제요. 규제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부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 방송에 내부자 없나요? 한 국장급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무조정실에 국장급 정도 되는 분 계시면 좀 제보 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분은 굿나잇이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갖고 다음에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3D 프린터 하지 마세요. 예, 정치적인 이슈사항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혹시 싸움이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좀 전에 오셨어요? 이거 영상 업로드 되면은 그때 제가 바로 올릴게요. 삼성페이랑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경쟁자로 봐야 될까요?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카카오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얘네도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웨스턴 유니언이랑 그런 손을 잡고, 웨스턴 유니언이 지금 프리펀딩이 잘 돼 있잖아요. 아까 스위프트 CEO가 얘기한 방식을 쓰는 게 바로 웨스턴 유니언이에요. 딱 적절한 얘가 웨스턴 유니언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카카오 최근에 웨스턴 유니언 통해서 할 수 있는 송금 보시면은 달러로 보내요. 달러로. 네. 왜 그러죠? 웨스턴 유니언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데 웨스턴 유니언이 달러로 통한 유동성 제공이 쉽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스위프트 CEO가 얘기하잖아요. DM 리퀴디티 얘기하잖아요. 달러의 파워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죠. 어차피 그 XRP 같은 거는 이제 DM 리퀴디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반면에 갖고 있는 건 달러다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 오늘날에 이런 특성들을 잘 활용하는 게 바로 웨스턴 유니언, 카카오에 있는 그 달러 송금 그겁니다.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업체 2군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센트비인가요? 센트비랑 한 군데 어디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카카오나 삼성페이나 지금 둘 다 직접 송금 사업에 뛰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송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송금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직접 송금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페이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2개 업체 통해서 그 송금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아니죠, 삼성페이 자체가 플랫폼이지, 그 송금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그 업체들을 통해서 삼성페이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그 고객들이 송금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웨스턴 유니언과 손을 잡고 그 채널을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사와 경쟁 관계로 보긴 힘들어요. 오히려 나중에 리플사의 솔루션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면, 그리고 그거를 좀 써봐야겠다 생각이 되면 오히려 삼성페이나 카카오가 쓸 수도 있겠죠. 네,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경쟁자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도 굉장히 아쉽지만 시간이 늦기도 해서 다음에 다시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원 트랜스퍼가 빨리 잘 돼야 될 텐데. 저도 좀 아쉽네요. 저도 다음은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유로 엑심뱅크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스몰뱅크라고 보시면 돼요. 규모로 봤을 땐 스몰뱅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좀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 아직 연휴죠. 연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좋은 시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몰뱅크가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제가 시티뱅크 문서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지금 구조에서 리퀴디티를 제공하면서 이득을 보는, 수수료를 받는 은행들은 사실 리프사를 반길 이유가 없어요.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몰뱅크, 프리펀딩 하기 힘들어서 은행들한테 수수료 주면서, 큰 은행들한테요, 수수료 주면서 부탁을 하는 입장들, 이렇게 수수료를 착취당하고 있는 입장들인 고객들이 아무래도 그쪽의 리프사 솔루션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아까 스위프트 CEO도 인정했지만, 그리고 리프사 CEO도 얘기했지만, 그 신흥시장, 리퀴디티가 충분하지 않은 신흥시장의 접근성은 리프사 솔루션이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라던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멕시코 이런 데 뚫고 있는 거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나가는지. 자, 그래서 잠깐 질문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부디 계획하시는 일들, 희망하시는 일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아쉽긴 한데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면서 더 많은 얘기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부탁드리고, 그리고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